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8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민 회고록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또는 글을 써서도 어떤 모임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뜨겁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당장 시작해야 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정년퇴직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년퇴직한 다음에 뭘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할 때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고록 쓰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고록을 쓰지 않으면은 이 아름다운 지구, 이 감동적인 한반도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회고록 쓰는 것은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국민들이 쓰는 회고록은 다 모아가지고 국가가 공식 자료로 보관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가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만든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었습니다.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그것과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방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국가 기록으로 모으고 이것을 계속 업데이팅 한다고 하면은 아마 세계적 자료가 될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자료 속에는 굉장한 지혜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지난 한 80년 동안 경험했던 이 드라마틱한 눈물겨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스토리를 안고 서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한국인은 최소한 한 6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드라마를 소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노인이 한 사람 죽으면은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판을 해야 합니다. 요사이 책 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 국민으로 번진다면은 저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서울 올림픽 준비했던 그때의 그 시절에 못지않는 국민의 어떤 통합 또는 한 방향으로 뜻을 모으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해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알아서 회고록 씁니다. 그러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은 회고록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회고록을 많이 읽는데 보통 사람의 회고록, 전문직의 회고록이 훨씬 더 솔직하고 흥미롭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회고록을 모은다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게 AI의 소스가 될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놓으면은 많은 나라에서 참고로 할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선 회고록은 써야 합니다.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려면은 부모 그리고 이웃, 친구 이야기도 같이 써야 합니다. 회고록을 쓰는 마음은 우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억할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히 순수해집니다. 이게 전국민 운동으로 확대되면은 좌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국민 회고록 운동을 쓰는 마당에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방둥이 기자의 짧은 회고록 해가지고 월간조선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회고록을 쓰기 위한 저의 일종의 연습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 그 회고록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월간조선에 쓰고 있는 인쇄대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1960년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공군에 지원해가지고 사병으로 근무하던 그 시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5.16 군사혁명, 그리고 경제개발, 월남파병,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한국이 드디어 도약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저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 기간이 가을에 벌어지는데 당시 저는 부산고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63년 10월 9일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공화당 유세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후보의 연설은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선동과 우스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차분하고 깐깐하게 연설을 하니까 청중은 흥분하거나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대중 앞에 나타나 연설하는 것이 뭔가 어색한 듯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서 박정희 후보의 그날 연설을 녹음 테이프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느낌이 확 달랐습니다. 그 연설에는 구체성과 실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연설에서 약속한 것이 대부분 그대로 그 이상으로 실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연설은 당시의 청중이 아니라 역사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토로한 일종의 다짐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근데 선지자는 보통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선지자면서 권력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장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1963년 10월 9일 그날 부산 유세에서 박정희는 낭만에 빠질 여유도 없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때의 연설문을 제가 한 대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마산에서 유세를 마치고 부산으로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연도의 풍경은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오곡백과가 대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연도에는 코스모스가 한없이 피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부드러운 기분을 주었습니다. 한 곳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땅에 납작하게 붙은 쪼맨한 오막살이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코스모스가 피었는데 그 코스모스 키가 오막살이 집보다 오히려 더 클 정도로 납작하게 붙은 주막집입니다. 거기에 어떤 농부 같은 한두 분이 앉아서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오막살이 주막집, 코스모스, 두 사람의 농부, 막걸리, 이 광경이 아주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낭만이라고 듣고 버려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금년과 같이 이렇게 풍년이 들었더라도 우리나라는 식량 하나 자급자족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겁니다. 시심이 있는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나 그 시심에 빠질 여유가 없는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취재하러 온 분 중에 재미동포 언론인 피터 현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과 저는 나중에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는 윤보선과 박정희를 동시에 인터뷰한 소감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는데 먼저 윤보선 후보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을 물었더니 너무나 공허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윤보선 후보가. 국가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윤보선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여 기사화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박정희 후보가 대구에서 유세할 때 따라 내려가서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가 건설에 대하여 설명하는 박정희의 진지성과 열정에 감복하여 선입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사로운 정을 다 끊고서 윤보선보다는 박정희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됩니다. 1963년의 대통령 선거는 거대한 역사적 토론장이었는데 박정희 세력, 즉 국군 장교단은 지성과 논리 면에서 민간 정치인에 결코 밀리지 않았음을 저는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무식 무능한 쪽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로 포장한 조선조적 사자 계급의 명분론은 합리적으로 무장한 박정희 세력에 격파당했지만은 득표 면에서는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이는 조선조적 전통의 관성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이 국민들에게 깊게 스며들 있었던 결과일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시절 저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부산의 서점에는 문해의 춘추 같은 일본의 잡지나 문고판 헌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일본어 문법 책을 사서 몇 달 읽으니 한자가 많은 일본어 책 읽기는 가능해졌습니다.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란 책도 일본 책으로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저는 사회주의 경향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선물로 누가 사준 근대 혁명 사상사를 탐독하고 트로츠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명은 미국 좌파 문학가 에드먼드 윌슨이 쓴 핀란드역까지 To the Finland Station 이란 책입니다. 강봉식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좌파 서적으로 분류해가지고 판매 금지하지 않고 팔리게 한 것이 지금 생각해도 아주 신기합니다. 저는 부산의 광복동에 나가서 리어카에 지나간 미국 야구 잡지나 영문 서적을 잔뜩 싣고 파는 노점상과 지냈는데 어느 날 여기서 영업한 공산당 선언을 구해와서 가슴을 뛰며 읽기도 했습니다. 제가 박정희와 김종필을 1963, 4, 5년 이런 무렵에 좋아한 이유 중 하나는 두 사람의 미국에 대한 주체적 입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윤보선 대결은 사상 논쟁으로 번졌는데 그때 빨갱이로 몰린 사람은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의 남노당 전력을 폭로한 기사를 호외로 뿌린 것은 동아일보였습니다. 1963년 10월 15일 투표 그리고 개표 중계방송은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모두 박정희 편이었습니다. 투표일 직전 윤보선 측 인사가 경상도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한 발언은 사상 문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자극하여 몰표가 나오게 했고 이게 당락을 갈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은 곳은 1956년 공산당 출신 조봉암 후보 표가 많이 나온 곳과도 많이 겹쳤습니다. 저는 2박 3일간 이어진 개표 중계방송을 밤새워 들으면서 박정희 후보가 막판에 전라도에서 쏟아진 표에 힘입어 15만 6천 표 차이로 이겼을 때 박수를 쳤습니다. 직후의 총선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 무렵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이 피살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범인 오스왈드가 세계가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사살되는 장면, 장례식에 참석한 박정희 의장과 키 큰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사진은 오랫동안 저희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고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1964년 6월 3일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펴졌고 1965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수산대학교, 요사이는 부경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부산수산대학교 제조학과 1학년 대표였습니다. 제가 입학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친구들이 억지로 감투를 씌웠어요. 그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시위 동원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과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찬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위 찬성자가 과반수였지만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시위 참여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 집단 농성에도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이 집단에 끌려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문화생활에서는 영화가 압도적이었다면은 스포츠의 영역이 삼속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1964년부터 미국 메이저리그와 미국 흑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에 빠졌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원래 캐시우스 클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회교도가 된 다음에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꿉니다. 메이저리그 야구는 그 후 61년 동안 저의 시간을 매일 평균 2시간씩 잡아먹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가면은 메이저리그 선수의 이름, 몸무게, 키, 타율 등 성적을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야구 명언 2개는 그 시절의 한국인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가끔 모임에 가서 자주 인용합니다. 리오 드로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Nice guys finish last. 좋은 사람은 꼴찌한다. 요기 베라가 한 유명한 이야기.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야구는 끝나봐야 끝난다. 김기수 선수가 1966년 6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이탈리아의 벤베누티 선수에게 판정승을 해가지고 권투에서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요일인데 신문들이 호외를 냈습니다. 텔레비전 보급 대수가 제한적일 때여서 무하마드 알리가 나오는 권투 시합은 다방이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흑백 TV로 구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군대에 들어가는 1967년부터의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회고록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책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